안녕하십니까, 반두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잉글랜드 투토 왕조와 투토 왕조 시조 온 투토를 알아보고 투토 왕조 성립 배경이 되는 프랑스와의 백년 전쟁과 영국의 장미 전쟁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본격적으로 투토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헨리 7세고요. 요크의 엘리자베스입니다. 어, 헨리 7세의 1485년부터를 우리가 투토 왕조의 시작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헨리 8세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헨리 8세와 형제들이고요. 형 아서고 마가렛 메리 투터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헨리 8세의 6명의 왕비들이고요. 첫 부인이 캐서린이고 두 번째가 엠블린입니다. 엠블린은 우리에게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죠. 천일의 M도 있고 천일의 스캔들도 있는데 딱 천일 동안만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인 시모가 있고 글래펜, 캐서린 하워드, 캐서린 파가 있는데요. 6명의 왕비 중에는 3명만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자녀가 없는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의미는 자녀가 있는 이 3명만 중요하고요. 나머지 3명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니까 이렇게 캐서린 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이 메리 1세를 낳죠. 그리고 엠블린이 엘리자베스 1세를 낳고 제인 시모가 에드워드 6세를 낳습니다. 역시 메리 1세는 교과서에도 피의 메리로 블러드 메리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엘리자베스 또 에드워드 6세는 왕자와 거지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헨리 8세가 1547년도에 사망하고 에드워드 6세가 먼저 왕을 합니다. 왕을 하는데 어린 시절에 또 6년 제위하잖아요. 그리고 빨리 죽고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리 1세가 다시 여왕이 되는데 5년 제위합니다. 5년 제위하는데 역시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엘리자베스죠. 엘리자베스 제2기간은 45년인데 역시 또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해서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또 튜터 왕조가 대가 끊기게 되는데요. 헨리 7세의 1485년부터 엘리자베스 1세 사후 1603년까지를 우리가 튜터 왕조라 합니다. 그 다음은 제임스 1세의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죠.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마가렛의 후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640년도에 청교도혁명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1688년에 또 혁명 같지 않은 명예혁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헨리 8세 유럽 왕조사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명성을 보유하죠. 하나는 절대왕권 강화, 자기한테 안 따르거나 하면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추악한 스캔들로 유명하죠. 아무리 아들 욕심이라지만 6명의 왕비, 그중 2명은 목이 잘리는 교수형에 처해지고요. 또 나머지 2명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3명의 토마스를 죽이는데요.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토피아 저자로 유명한 토마스 모도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튜터 왕조의 시조인 오온 튜터부터 알아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배경은 프랑스와 백년 전쟁 한 중후반부 내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백년 전쟁이라면 1기를 1337년도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부터 시작되는 것을 1기를 하고요. 2기로 표현한다면 이 헨리 5세 이때를 2기로 표현하고 제3기로 표현한다면 역시 잔다르크 등장해서 올레앙성 전투하고 프랑스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3기로 분류하는데요. 지금은 헨리 5세 2기쯤 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헨리 5세고요. 프랑스의 사르 6세입니다. 헨리 5세 전쟁 영웅이고 반면 학살 약탈로도 유명합니다. 키는 1m 90 정도 된다는데요. 90이며 1m 90이면 오늘날에도 거구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엄청난 거인이었겠죠. 그리고 전쟁터에서 부왕 헨리 4세와 왕세자 시절부터 실전이 많은 전사 출신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라면 이전 영국 왕들은 프랑스어를 하고 일반 백성들만 영어를 사용했는데요. 헨리 5세가 최초로 영어를 배워서 자유자재로 사용을 했답니다. 반면 프랑스 사르 6세는 미친 왕, 광기 왕이라고도 불립니다.
1392년, 1392년은 우리 조선의 건국이 되네요. 어느 날, 뭐, 갑자기 광기를 보이기 시작했고, 제2기간 내내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합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사를 6세의 광기를 더욱더 뭐 자극한 이가 있었는데요. 특히 왕비 이자보가 뭐, 당시 문 남성들과 온갖 바람을 피우고, 뭐 심지어 사를 6세의 동생 오를레안 공작 루이 1세와도 뭐 내용 관계가 되는데, 이거 뭐, 완전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후일 도팽사를, 도팽사리라면 왕세자라 뜻이죠. 그리고 후일 사르치세가 되는데, 과연 누구의 씨앗인가 뭐 의문점도 생기고, 후계자 정통성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사르치세가 후에 뭐 아무래도 뭐 후계자 정통성도 못해 콤플렉스가 또 많이 쌓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되죠. 예. 물론 뭐 후일에 사르치세로 왕에 오르지만요. 뭐 이런 상황이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왕권이 약화되면 당연히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심해지겠죠. 부르고는 공작파와 아르마니아 백작파가 섭정자를 낳고 분열이 생기죠. 근데 부르곤이라는 나라가 조금 어렵습니다. 변천 과정이 어려운데요. 이 부분에 조금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부르고뉴는 뭐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잔다르크를 팔아낸 게 나쁜 군주 이미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나 사연이 좀 있습니다. 부르고뉴라는 나라는 후일에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부르고뉴가 베네룩스 3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베네룩스 지역을 저지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황색하고 흰색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뭐 주황색 부분이 부르고뉴 공국이 되고요. 흰색 부분이 부르고뉴 백장령이 됩니다. 백장령이 되는데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 5세기, 8세기 때는 5세기에서 8세기 때는 부르곤투 왕국 해가지고 두 나라가 한 나라였었는데 주황색이 프랑스령이 되고 이 흰색 부분이 신성로마제에 분리된 거죠. 그리고 현재 이 시기에 현재는 부르고뉴 공국이 돼가지고 공국은 공장령이 다스리는 국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자령인데요. 왕자령이라면 프랑스 뭐 당시에 왕이 왕자에게 하사한 공국이고요. 왕자령이 대가 끊기는 거는 왕령기로 편입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흰색 부분도 역시 부르고뉴 백장령인데 백작이 다스리는 영이죠. 백국이라도 표현하고 프랑스 콩테 지역입니다. 현재도 프랑스 콩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이 뭐 시대적으로 이때는 분할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는 한 나라입니다. 프랑스 땅입니다. 부르고뉴 프랑스 콩테 레지옹 개편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합병이 된 상태죠. 그리고 레지옹이란 말은 경상남도 할 때 도와 같은 개념이고요. 레지옹 밑에는 주가 있습니다. 이 주가 현 주도 디종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콩테의 현 주도 부장송이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주황색 부분은 프랑스령이고 흰색 부분은 자 저지대와 같은 나라입니다. 14세기 백작 루이 2세가 자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아들들이 좀 일찍 죽죠. 아들들이 일찍 죽고 나니까 마리가리트 3세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백작 루이 2세가 마리가리트 3세와 부르고뉴 공작 필리프 1세를 이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데 안타깝게 필리프 1세가 15살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르고뉴 공국 입장에서는 대가 끊겨버린 거 아닙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대가 끊기면 왕령기로 편입되는 구조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역시 마리가레트 3세 역시 뭐 과부가 돼버리니까 뭐 영토가 이상하게 된 거죠. 만약에 필리프 1세가 사망을 안 했다면 이렇게는 한 나라가 될 뻔한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프랑스의 카페 왕조도 대가 끊깁니다. 사를 4세가 마지막 왕이죠. 카페 왕조를 분할을 해보면요. 카페 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발로아 왕조입니다. 그리고 부르본 왕조입니다. 앙리 4세로 유명하잖아요. 앙리 4세가 부르본 왕조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를 4세가 카페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단절이 이렇게 되죠. 단절이 되고 발루아 가문의 필리프가 왕이 되는데요. 필리프 6세입니다. 이 필리프 6세가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와 함께 100년 전쟁에 시작하는 왕이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장 2세가 되고요. 장 2세도 아들 에드워드 흑태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 2세 아들이 사를 5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사를 6세지 않습니까? 역시 도팽사를이 사를 7세가 되고요. 다음이 루이 11세가 됩니다. 그리고 샤를 8세가 되고요. 루이 12세가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1세가 되고요. 프랑스와 1세 다음으로 앙리 2세가 되고요. 앙리 2세 다음에 프랑스와 2세가 되고 그 다음에 루이 9세가 되고 앙리 3세까지를 우리가 발로아 왕가라 합니다. 그리고 앙리 4세부터 부르봉 왕조라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튼 카페 왕조가 사를 4세가 대가 끊기니까 자 발로아 왕가 필리프 6세가 되고 이 시기가 바로 장 2세가 되는데요. 장 2세가 왕건으로 자 여기서 필리프 1세가 대가 끊겼잖아요. 건국이. 그래서 왕령기로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막내 아들 필리프 2세를 부르곤으로 공작으로 임명을 해버리고요. 자, 필리프 2세하고 그 다음에 과부가 된 마리그리트 3세가 다시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백장 루이 의세가 후에 사망하게 되자 필리프 2세는 본인의 영지 플러스 그 다음에 프랑스 콩테되죠. 그 다음에 저지대 지역이 되죠. 이게 상속으로 땅을 받고 한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나라가 되는데 후에 1477년에 다시 분할이 되는데요. 분할이 되는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필리프 2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장 1세고 그 다음에 필리프 3세가 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가 용당공 살인인데요. 자, 용당공 살을 때 루이 11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팽사를 살을 7세가 되지 않습니까? 도팽사를 살을 7세가 루이 그 다음 아들이 루이 11세가 됩니다. 이때 용당공 사를과 루이 11세가 대립이 심화가 되고요. 전쟁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용당공 사를이 상당히 야망이 큰 사람인데요. 이 부르고뉴와 저지대 지역을 연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연결해서 프랑스와 벨기에 독립된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표시해 보면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 로렌 지역입니다. 이게 로렌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꺾이는 부분이 알자스잖아요. 알자스 로렌도 역시 또 유명하잖아요. 현재 뭐 유럽연합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는 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자원이 많은 땅이고요. 아무튼 이 로렌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477년 낭시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 낭시 전투에서 용당공 사르리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역시 아들이 없었는데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이 마리드 부르고뉴인데요. 자, 드는 영어에서 오버하고 왔습니다. 부르고뉴의 말입니다. 부르고뉴 공국의 마리가 되죠. 이제 편의상 마리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마리가 여기에 후계를 계승했죠. 그러니까 루이 11세 입장에서는 이 영토가 욕심이 나겠죠. 그래서 본인의 아들 살을 또 살이 나옵니다. 살이 나와서 이번에는 용담살을 나왔기 때문에 살을 원래는 정확하게는 살을로 해야 되는데요. 살을 8세로 적겠습니다. 자, 살을 8세와 마리를 결혼시키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마리가 단칼에 노 해버리죠. 그리고 마리가 선택한 사람이 독일 지역의 합스부르크 왕조의 막시미리안 1세입니다.
후에 막시밀리안 1세가 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마리가 죽고 나서 황제가 되지만 막시밀리안 1세와 마리의 결혼 이야기와 사랑 이야기가 라푼젤의 모티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마리와 막시밀리안 1세가 결혼하니까 루이 1세가 또 불만이 많아서 또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막시밀리안 1세가 승리하게 되죠. 여기서 다시 한번 영토의 교통정리가 됩니다. 이 주황색 부분 부르고뉴 공국은 프랑스 영으로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콩테 지역 흰 부분하고 역시 저지대 지역이 마리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의 소유가 되니까 역시 막시밀 1세의 합스부르크 왕조 가문으로 이 지역들이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막시밀리안 1세와 마리의 아들이 펠리페가 나오는데요. 이 펠리페가 스페인의 화나 공주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유명한 바로 카를 5세가 됩니다. 카를 5세가 되는데요. 나중에 카를 5세도 신성 로마 황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조가 되죠. 그럼 역시 스페인의 속국이 되는 거죠. 카를 5세의 아들이 펠리페 2세고요. 카를 5세 당시에는 이 저지대 지역과 프랑스 콩테 지역 큰 문제가 없이요. 잘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펠리페 2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전쟁도 많고, 돈이 좀 많이 필요해진 상태가 되니까 이쪽이 또 부유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과하게 세금을 걷다 보니까 네덜란드로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80년 전쟁으로도 또 알려져 있잖아요. 이 전쟁이 나는데 이쪽 지역이 북부 7개주입니다. 이쪽 지역이 남부의 10개주가 되는데요. 윗지역은 개신교 지역이고요. 남부 지역 이쪽은 스페인의 카톨릭 지역입니다. 스페인이 정통적으로 카톨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남부 10개주 지역은 스페인으로 남기로 하고 이 지역만 1581년도에 독립을 합니다. 네덜란드로 독립을 하죠. 물론 1648년 베스트팔렌트 조약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지역이 다시 재편이 되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1800년도에 되니까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네덜란드 이 지역을 나폴레옹의 형제들이 또 왕을 되는 거죠. 그래서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가 되고 1815년 되니까 빈 체제 그리고 메테링이 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 체제에 의해서 다시 네덜란드로 이렇게 나라가 탄생하는데요. 역시 1830년대에 가서 네덜란드에서 벨기에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고 그리고 다시 룩셈부르크가 탄생하는데요. 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탄생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콩테 지역은 프랑스의 루이 14세에 1688년도에서 또 강제로 빼앗죠. 그래서 프랑스로 합병을 합니다. 프랑스 땅이 되고 그 후에 프랑스 땅에 대해서 프랑스 콩테로 남고 부르고뉴 지역으로 남는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2016년 1월 1일부로 해가지고 레지옹으로 개편돼서 이렇게 같은 레지옹이 된 거죠. 한 합병이 된 거죠. 지금까지 프랑스의 영토가 된 배경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부르고뉴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시면 사르 6세로 다시 돌아와서 부르고뉴 공작파와 아르마냥 백작파가 내분이 이렇게 되는 것을 이해하는 배경이 되는데요. 부르고뉴 공작파의 필리프 2세지 않습니까? 필리프 2세와 필리프 1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직계 가보가 아닙니다. 직계 계보가 아니고 필리프 2세는 장 2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장 2세의 아들이고 사르 6세까지 왔으니까 사르 5세를 거치고 사르 6세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섭정자리기도 하고 하니까 필리프 2세라는 사람이 상당히 셌죠. 세다 보니까 자 오를레안 공작 루이 1세는 사르 6세의 동생이 됩니다. 사르 6세가 동생이 되는데 루이 1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르 6세가 정신분열증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상도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게 되면 본인이 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립을 하는데 필리프 2세가 상당히 세다 보니까 1404년에 죽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장 1세가 부르고뉴 공작이 앉고 이때 1407년도에 루이 1세를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루이 1세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게 되는데요. 그래도 향후에 루이 1세는 손자들로 해서 루이 12세가 되고 뭐 프랑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랑스와 1세, 프랑스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걸추럴 왕들이죠. 이런 왕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아무튼 루이 1세가 사망하고 뭐 도팽사를 뭐 왕세자입니까? 왕세자가 뭐 다음 대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르마작파의 리드가 된 거죠. 아르마작 리드가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데 당시에 프랑스 상황이 헬리오세가 프랑스의 북부 지역까지 이렇게 점령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도팽사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내분보다는 뭐 영국에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안 컸겠습니까? 그래서 장 1세하고 화침 회담을 제의하는데요. 그 회담에 아르마냐파가 또 이렇게 장 1세를 암살을 해버립니다. 상당히 분열이 심각해지겠죠. 역시 필리프 3세 경악하고 뭐 확 돌죠. 뭐 이때부터 필리프 3세가 프랑스 파리 정치에서 완전히 관심을 배제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영국에 붙어버리죠. 영국에 합작해서 영국과 합작해서 프랑스 파리까지 점령해버린 사태가 납니다. 이 필리프 3세가 바로 잔다르크를 영국의 몸값을 거대하게 받고 팔아버린 장본인이 됩니다. 나름 뭐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열이 심각하니까 상당히 불리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태가 됩니다.